연주곡 들으셨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이완하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완합니다 이 단어보다 릴렉세이션 뭐 이렇게 릴렉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편안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더 이렇게 온몸이 편안하게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아마 각자 그 단어를 받아들이는 집중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이완합니다가 좋으실 수도 있고요. 편안하게 합니다도 또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고요.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은 그냥 힘을 뺍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혹시 중간에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부위만 쭉 말씀드릴 테니까요. 손으로 집으면서 이 부위 순서로 이렇게 보셔도 좋고요. 이 순서가 중요하니까 신체 부위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머리, 목, 몸통을 똑바로 세웁니다가 첫 번째고요. 자, 그렇게 자세가 완성되면 이마, 그리고 얼굴, 턱, 어깨, 손끝, 가슴, 늑골뼈, 오장육부 이렇게 순서대로 이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 중심으로 가서 심장 중심을 이완합니다. 심장은 한의사분들은 이제 그 감정이 다 담기는 부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히포크라테스도 또한 그 뇌와 심장 쪽에 감정이 들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보실 때는 감정도 함께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심장을 다리 역할로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배, 배꼽, 복부, 골반, 다리, 그리고 다리의 근육들, 그리고 다시 골반으로 가서 척추가 시작되는 부위에서 척추 마디마디로 완전히 이완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척추가 이완되면 어깨뼈를 이완하고 턱을 이완하고 얼굴과 이마를 이완하고 그리고 양 눈썹 사이를 이완하고 양 눈썹 사이에서 호흡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면서 집중하고 숨을 마시고 내쉴 때 척추를 따라서 숨이 들어가고 나간다는 생각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방법대로 천천히 이마에서부터 온몸을 돌려서 심장에서 복부로 갔다가 다시 쭉 돌릴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갖고 호흡을 하신다면, 그리고 이완한다면 조금 더 쿤달리니를 각성시키는 쪽과 연결되는 그런 힘이 있는 하타 요가를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방법도 요가하기 전에 그리고 요가하고 나서 명상과 같이 집중할 때 잘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수아미 베다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이완해 라고 말씀해 주신 그걸 볼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감정의 흐름을 잘 잡는 거라는 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감정이 어떤지를 내가 말하기가 참 어렵죠. 당신 지금 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으신다면 뭐 머리가 좀 어떻고 뭐 오늘은 괜찮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러면 하고 조금 정리하게 되고요. 그럼 마음은요? 감정은 어떻습니까? 이러면 네? 라고 생각하면서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감정이 마음과 생각과 몸을 다 움직이는 기반이 된다는 걸 모든 깨달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아니 내가 내 감정을 모르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 저는 제 자신이 두려워지던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마치 운전할 때 졸음 운전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막 옆에 차도 치고 나도 다치게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졸음 운전과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해서 물, 불, 칼이다 이렇게 나누어 놓은 심리학자의 이론도 있고요. 요가에서도 보통은 물이나 불, 칼로 이 감정을 나누어서 보기도 하는데요. 아유르베다에서는 에테르, 공기, 불, 물, 흙이 대자연을 이룬다 이렇게 보면서 흙은 무거운 것, 불은 타오르는 것, 물은 역시 불과 흙 사이에 중간쯤 되는 흐르는 역할을 하는 그 부위로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칼 이렇게 생각하면 좀 위험한 것, 날카로운 것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이치로 보게 되면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한의학적으로도 불은 약의 극이기 때문에 위로만 타오르는, 그러니까 발산되는 그런 감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물은 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래로만 흐르게 되지요. 도덕경에서는 이거를 성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나를 비춰볼 수 있는 자연의 특성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오늘 말씀드리려는 물은 아래로만 흐르면서 나누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난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하는 약간 쭉 가라앉는 우울함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 물, 칼 같은 이런 감정이 막 일어날 때는 풀무호흡이 도움이 돼요. 1초에 숨을 마시고 내쉬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풀무호흡을 막 하다 보면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아요. 1초에 숨을 이렇게 마시다 보면 내 숨이 잘 들어가나, 아니야 이게 리듬이 왜 안 맞지, 이걸 보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명상을 할 때처럼 가만히 앉아서 숨이 잘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아까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랬지, 나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올 시간을 안 주는 게 풀무호흡이거든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무겁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 창의적이고 창작적인 걸 해야 되는데 머리가 꽉 차고 마음이 무거워서 아무것도 안 될 때 풀무호흡으로 그 마음들을 지운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풀무호흡을 20회 정도만 하시면요, 아무 생각이 없이 멍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 멍해지는, 뇌가 약간 쉬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너무 많은 생각 속에 내가 그냥 쑥 빠져버려서 그게 많은 생각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거미줄 속에서 이렇게 막 엉켜있는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럴 때 1초에 마시고 내쉬는 풀무호흡을 통해서 불, 물, 칼의 감정 중에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주로 많이 일상생활에서 품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머리가 좀 지워지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사자호흡 있죠. 2부 시작할 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다 함께 한번 해보셔도 좋은데요. 무릎을 꿇고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길게 빼서 눈을 천장을 보게 되면, 시선을 천장을 보는 동안 우리의 뇌는 이 몸이 기절한 줄 알고, 기절하게 되면은 시신경이 노화져 버리죠. 그래서 후두엽 쪽에 있는 데가 완전히 쉬게 되는데요. 그 후두엽은 깨달은 분들이 깨닫기 전에 크게 진동을 일으키는 부위라고도 해요. 뇌과학에서 나온 실험의 결과인데요. 그래서 그 부위가 쉬게 되면서 또한 조금 더 깊게 내 생각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요. 우선은 불, 물, 칼의 감정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풀무호흡을 열심히 하시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사자호흡을 하신 다음, 그리고 한번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날처럼 감정이 일어날 때는 우선은 판단을 많이 하게 되고요.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는 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참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만 이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대할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는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서요, 양손으로 양쪽 팔꿈치를 잡고 이마를 그 위에 얹어서 편안하게 악어 호흡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양쪽 콧구멍을 교차해서 쉬는 교호호흡, 이제 우리 명상 카페 가족분들은 많이 아시죠? 이 호흡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 호흡들을 하다 보면 감정이 들뜨고, 그리고 좀 스스로를 점검하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상황에서 나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칼 같은 마음이 일어날 때는 상대방에게 공격을 많이 하게 되니까요. 스와미베다께서 말씀하신 혀를 말아서 목구멍 뒤로 넘기는 케차라 무드라를 통해서 침묵을 하는 게 그러니까 나쁜 숙제, 삶의 숙제를 만드는 걸 조금은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서 조절하지 못하고 나도 태우고 상대방도 태우는 그런 상황에 돌아가게 될 때는 풀무호흡, 사자호흡과 함께 편안한 복식호흡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물의 감정처럼 완전히 푹 가라앉을 때는 하는 허밍과 함께 다양한 호흡법을
반복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물처럼 쭉 가라앉을 때는 우선은 찬 음식도 좀 피하시고요. 주변에 삶에서 너무 기대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기대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잘하는 부분을 오히려 더 키워서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봉사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우울함과 가라앉는 마음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내용들을 명상음악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는 눈, 코, 귀, 입, 손과 발, 피부, 그리고 생식기 등으로 주변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뇌로 판단하고, 그리고 각자의 습관대로 인생의 길을 만들어가지요. 그러다 가끔은 불처럼 위로만, 그리고 위로만 향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나 자신과 주변을 태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불같이 일어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열심히 뛰는 달리기를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1초에 마시고 내쉬는 풀무호흡이나 사자호흡을 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또는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우매함 속에서 무거움과 어둠이 내 삶이다 라고 어둠 속을 헤매게 될 때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배를 앞으로 내밀고 입을 크게 벌린 상태에서 눈은 천장을 바라보면서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는 사자호흡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또 어떤 순간에는 내 판단이 맞아 라는 과거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판단의 잣대로 누군가를 공격하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공격하고 싶어질 때가 있죠. 그때는 배를 바닥에 엎드리고 편안하게 숨을 마시고 내쉬는 악어호흡과 함께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서 편안하게 이완하는 송장체위로 삶의 시작과 끝 부분을 잘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보면서 그 감정들이 다 사라졌을 때 언제든지 함께하고 있는 내면의 고요함, 따뜻한 사랑이 본래의 나 자신임을 굳게 믿고 그 마음에 집중해서 명상할 수 있다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명상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